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휴대용 프로젝터 D023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간단한 장단점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메뉴와 성능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면요, 네, 이렇게 초기 화면이 나오죠. 자, 이걸 보더라도 이 OS는 안드로이드 tvOS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안드로이드 OS이기 때문에 프로젝터의 커스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기능이 많이 있어요. 앱센터, 브라우저, 파일 브라우저, 또 플레이스토어, 세팅, 에어플레이, 이쉐어, HDMI 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는 또 바로가기 아이콘도 보이고요. 프로젝터를 제대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네트워크 세팅으로 가셔서 와이파이 세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 API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5G 네트워크도 잘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제가 U+ 인터넷을 쓰고 있으니까 U+ 5G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넥티드 잘 연결이 되었다 라고 뜨게 되죠.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설정은 끝난 것이고요. 다음에는 블루투스 세팅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무선 헤드폰 Q35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페어링 모드에 놓고 블루투스의 기기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사운드코어 라이프 Q35가 보이죠? 요것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사운드코어 라이프 Q35가 커넥티드 되었다 라고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헤드폰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언어 설정인데 여기에는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어가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안드로이드 tvOS라면 모르겠지만 일반 안드로이드 OS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번역이 좀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인풋 셀렉터로 이제 키보드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키보드 AOSP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키보드가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국어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어 호환이 잘 되는 G보드라고 하는 앱을 깔아 주셔야 됩니다. G보드는 이 메인 홈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플레이스토어를 맨 먼저 클릭을 하시면 먼저 계정 등록을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각종 동의 과정을 거쳐서 계정 등록을 하고 나면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플레이스토어도 안드로이드 TV 플레이스토어가 아니고 일반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G보드를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구글 키보드 나오죠? 이걸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으로 가서 키보드를 G보드로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죠. 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온 김에 필요한 앱들을 추가로도 설치를 해볼까요? 제가 늘상 설치를 하는 MX 플레이어 검색을 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도 역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한 뒤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웨이브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tvOS에서는 우리가 실시간 방송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tvOS가 아니라 그냥 안드로이드 OS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실시간 TV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테고리를 보시면 위쪽 중간쯤에 라이브라고 보이시죠? 이 라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 나옵니다. 꿀입니다. 하지만 이 웨이브에도 좀 아쉬움은 있죠. 왜? 종편들 중에 몇몇 안 들어있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CJ나 JTBC 계열 종편들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럴 때 모든 실시간 TV를 즐길 수 있는 앱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게 뭐였죠? 바로 온에어 TV라는 앱입니다. 이 온에어 TV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TND 소프트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APK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먼저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현재 D023에서 쓰이고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온에어 TV 앱을 다운을 받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크롬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크롬 브라우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고 뜨거든요. 요걸 먼저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크롬 브라우저에서 TND 소프트라고 하는
검색어를 쳐넣으면 바로 온에어 TV라는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온에어 TV 홈페이지로 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여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최소 버전 안드로이드 9.0, 최소 버전 안드로이드 6.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중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이 OS는 안드로이드 TV OS가 아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TV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안드로이드 모바일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이 D023에 설치가 된 안드로이드 OS의 버전이 뭐라고 그랬죠? 네, 8.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 버전이 안드로이드 9.0인 버전은 호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버전 안드로이드 6.0에 최적화가 된 아래에 있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V1.0 3.9MB짜리 APK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설치 버튼을 누르면요. 플레이 프로텍트에 의해 차단됨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에어 TV. 그런데 여기서는 무시하고 설치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설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럼 작동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온에어 TV 1.0 클릭을 하면요. 제거할래? 강제 종료할래?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이걸 계속 쓸 거니까 시스템 설정 수정을 허용을 하고 그 뒤에 다른 앱 위에 표시도 허용을 하면 추가로 전화 걸기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요청을 합니다. 요거를 허용을 해 주셔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허용하고 누르면 여기에 온에어 TV라는 아이콘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TV 프로그램들을 실시간으로 마음껏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앱센터에 설치된 앱들 중에서 유튜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유튜브 바로 뜨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면서 계정을 한번 동기화를 시킨 적이 있죠. 그래서 관자의 계정으로 유튜브에 접속을 하게 되고 이렇게 유튜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재생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넷플릭스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넷플릭스 앱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왜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넷플릭스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넷플릭스 앱 또는 APK 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냥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이 넷플릭스 앱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 넷플릭스 앱은 리모컨과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선 마우스를 꼭 연결해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젝터에도 제가 무선 마우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요즘 마우스 커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건 리모컨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속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무선 마우스를 쓰시는 게 편해요. 다음에는 이제 미러링을 한번 해볼까요? D023은 미러링 방법을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 같은 경우에도 미라캐스트와 이쉐어 앱을 통한 미러링을 제공하고 있고 또 iOS 같은 경우에도 에어플레이와 이쉐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쉐어는 사용을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번거롭기도 할 뿐더러 무슨 연필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제어를 좀 성가시게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운드가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쉐어는 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미라캐스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미라캐스트 어디 있는데 여기 바로가기 밑에 있어요. 초록색 안드로이드 인형 그 머리 꼭대기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미라캐스트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저희 핸드폰이 서버가 되고 이 미라캐스트 앱이 클라이언트가 되어가지고 연결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스와이프 메뉴로 메뉴를 내리고 그 중에서 스마트 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연결 가능한 목록에 지금 여기 로컬 디바이스 네임이 안드로이드 92B2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 이름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클릭을 해주면 바로 미러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뉴 중에 데이트 앤 타임 세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오토로 되어 있는데 요거 타임존 설정은 좀 수동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위치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타임존 실렉션에서 GMT 플러스 9시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린위치 표준시에서 9시간을 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 표준시 서울 GMT 플러스 9시간이 써있죠. 그러면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타임도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음에 키스톤 기능이 있군요. 예, 오토가 지금 on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플을 하고 이걸 이렇게 돌려주면은 수직 키스톤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거를 오토를 on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예, 어느 상황에서도 수직 키스톤은 오토로 맞춰줍니다. 아주 기특하죠. 다음에 브라이트니스 어저스트먼트는 밝기를 뭐 낮출 거냐 높일 거냐인 건데요. D023의 밝기가 별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대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스크린 줌도 100%에서 66%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줄일 필요가 없죠. 최대로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other 세팅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딱히 뭐 수정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른 메뉴에서 다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뭐 설정할 만한 그런 메뉴는 안 보입니다. 뭐 굳이 하나 추천을 드린다면 접근성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대형 마우스 포인터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그거는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뉴의 설명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비교 테스트인데요. 에브리컴의 D023과 T사의 땡5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D023은 480p고 땡5는 1080p입니다. 그리고 밝기도 D023은 3500 루멘인데 땡5는 4500 루멘이라고 그랬죠. 사실 이거 제가 비교할 적에 조금 갈등을 좀 했었죠. 야, 이거 그래도 나름 이 D023에 대한 협찬을 받은 건데 야, 이렇게 훨씬 더 좋은 프로젝터랑 비교를 하면은 D023이 오징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정확한 사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감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혼나죠 뭐. 자, 이게 하얀색인데요. 여기서 바로 나타나죠. 확실히 밝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D023은 3500 루멘이고 땡5는 4500 루멘인데 야, 이렇게 하얀색이 차이가 날 수 있나? 근데 또 보면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아니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얼추 비슷한데 좀 이상하네. 유난히 이렇게 하얀색만 좀 어둡네.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D023은 DLP 프로젝터라고 했죠. 그리고 땡5는 LCD 프로젝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DLP 프로젝터와 LCD 프로젝터에는 이 화이트, 하얀색의 표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먼저 LCD 프로젝터의 원리를 간단하게 볼게요. 광원에서 빛을 쏘면 이것이 LCD 패널을 지나서 거울에 비춰지고 반사가 되어가지고 스크린으로 뿌려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광원인 LED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LCD 패널에서 그냥 투명하게만 해놓으면 제대로 된 빛이 이렇게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DLP는 어떠냐? 램프에서 하얀색 빛이 나가면 컬러 휠이라고 하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원판이 있어요. 여기를 빛이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컬러 휠은 투명하긴 투명한데 색깔이 있는 투명한 원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색의 3분할이 된 원판이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 빛을 램프에서 쐈을 적에 파란색 원판이 오면은 파란색 빛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빨간색 원판이 오면 빨간색 빛이 나가는 것이고 또 초록색 원판이 오면 초록색 빛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빨강, 파랑, 초록만 있으면 하얀색을 어떻게 표현을 하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빛의 삼원색의 속성이죠. 즉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인데 요 세 색깔이 한꺼번에 합쳐지면 하얀 색깔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이 담긴 컬러 휠을 빠른 속도로 돌리면, 그래서 이것을 아주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지만, 이것을 아주 빠른 속도로 돌리면, 제가 지난번에 색팽이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눈에서는 그냥 이 세 가지 색깔이 섞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시간차로 눈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우리의 뇌 속에서 합쳐져 가지고 하얀색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DLP에서 하얀색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컬러 휠이 이렇게 빨강, 파랑, 초록이 아닌 그냥 투명한 컬러 휠이 하나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램프에서 백색광 1루멘이 나오고 이것을 3초에 한 번 회전하는 투명한 컬러 휠이 있다고 전제를 합시다. 요거 하나와 통상적인 컬러 휠인 빨강, 파랑, 초록 요 RGB 컬러 휠의 투사가 되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투명한 컬러 휠에다가 그냥 빛을 쏘면 그대로 하얀색이 나가겠죠. 그러면은 1루멘의 빛이 3초 동안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RGB 컬러 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3초에 한 번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초에는 파란색이, 다음 1초에는 빨간색이, 다음 1초에는 초록색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색깔이 3초 동안 한 번 돌면 그것이 우리 눈에서 섞여져 가지고 어떤 색깔이 나오게 되죠? 바로 하얀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하얀 색깔은 그 광량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파란색과 빨간색과 초록색이 1초씩만 비춰졌으니까 하얀색도 이게 다 섞인 1초만큼의 하얀색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은 이미 3초가 흐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1초짜리 광량을 우리 눈에서는 3초 동안 보고 있어야 되니까 착시 현상에 의해서 그 밝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눈에서 실제로 3초 동안에 느끼게 되는 하얀색은 아주 하얀색, 원래 이 RGB가 1초씩만 배분이 되어가지고 생성이 된 그 하얀색보다는 약간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광원에서 다이렉트로 나온 하얀색과 비교해보면 이 RGB에서 한 번 회전함으로 인해서 생성이 된 하얀색은 훨씬 더 어두워진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런 투명한 컬러일 뿐만 아니라 LCD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광원의 똑같은 광량이 나오더라도 RGB 컬러 휠을 썼을 때 유독 하얀색은 더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색, 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은 전혀 꿀리는 게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RGB 컬러 휠을 쓰는 DLP 프로젝터는 LCD 프로젝터에 비해서 하얀색의 핸디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컬러 휠을 이거 하얀색이 좀 부족한데 좀 어떻게 하얀색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안을 하다가 이렇게 컬러 휠 자체에 아예 투명한 컬러 휠을 추가를 하는 그런 방법도 고안이 됐었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얀 색깔이 밝기는 높아지겠죠. 대신 이제 초록색이나 빨간색이나 파란색의 노출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빛의 삼원색의 색깔 수준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또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컬러 휠의 영역을 좀 재분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중간 색깔, 즉 마젠타나 시안이나 아니면 옐로우 같은 것들을 중간에 끼워 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DLP의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을 골고루 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아직까지는 완성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상하게 하얀색만 더 어두운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RGB 컬러 휠을 가진 DLP 프로젝터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얀 색깔 화면이 아무래도 DLP가 어두운 측면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화면의 균일도를 보세요. D023은 화면 전체가 약간 어두운 하얀색이긴 하지만 전체가 다 골고루 하얗습니다. 어느 한쪽 부분이 더 어둡다거나 훨씬 더 밝다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땡5는 어떻습니까? 가운데 부분은 상당히 하얗지만 양쪽 모서리 쪽은 상당히 어두워지죠. 이게 바로 눈에 티가 나죠. 이것도 바로 LCD 프로젝터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DLP 프로젝터와 LCD 프로젝터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검은색은 어떤가요?
검은색은 이게 지금 구분이 되실까 모르겠는데 D023이 훨씬 더 검습니다. 즉 검은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또 LCD 프로젝터의 한계이죠. 왜냐하면 그 LCD에서 결국 그 나오는 빛을 차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그 LCD에서 차단을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차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짙은 회색 정도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DLP의 경우에는 검은색은 DMD 칩에서 반사를 렌즈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빛이 그쪽으로 가지 않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검은색의 표현이 LCD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DLP와 LCD 프로젝터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색깔도 보세요. D023 DLP 프로젝터의 색깔이 훨씬 더 명료하죠. 그리고 땡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땡5 리뷰할 적에도 색깔이 조금 날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초록색의 표현은 대동소이하죠. 그런데 확실히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의 표현에 있어서는 DLP가 좀 더 우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도 이렇게 달라요. 자, 이 컬러바 화면을 보면 분명히 하얀색은 D023이 약간 어둡기는 하지만 색깔의 정확한 표현에 있어서는 오히려 D023이 좀 낮죠. 즉 땡5가 하얀색에 있어서는 훨씬 밝은 대신 색깔의 표현이 살짝 뜬 느낌이 있습니다. 정확한 색깔의 표현은 역시 D023 DLP 프로젝터가 좀 낫다라는 것이고요. 이 스테인드 글래스에서도 바로 보이죠. 자, 이 글씨에서는 바로 이 해상도의 차이가 바로 느껴집니다. 즉 땡5의 경우에는 글씨가 가늘고 모두가 선명하게 잘 보이는 데 비해서 내 모서리의 부분은 좀 어두워지고 중심부에 비해서는 약간 초점이 흐트러짐을 알 수가 있죠. 굵기가 다르죠, 서로. 그런데 480p인 D023의 경우에는 글씨를 물론 알아보는 데는 아무 이상은 없지만 균일하지가 않죠. 좀 그 두꺼운 부분도 있고 얇은 부분도 있고 폰트가 좀 뭉치는 부분들도 있고 막 이렇죠. 그래서 좀 균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이 480p의 한계라면 한계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글자 빼고 실제로 화면의 화질을 비교를 해보면 480p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비교하고 있는 이 화면은 각각 한 50인치 정도 되는 화면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D023은 캠핑용 내지는 휴대용 프로젝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캠핑용이나 휴대용 프로젝터는 60인치 내외에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화면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80p나 480p나 한 60인치 내외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색깔의 표현은 DLP 프로젝터가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D023의 강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확실히 검은색의 표현이 땡5보다는 D023이 낫죠. 그리고 땡5가 비교적 약간 그 노란색이나 빨간색 쪽의 색깔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난번 리뷰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D023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D023이 땡5보다 못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특성이 다르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D023이 땡5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평가는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처음에 충분히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급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방 안에서 테스트는 이런데 근데 야, 너는 이거 캠핑용 프로젝터라며, 휴대용 프로젝터라며, 그럼 너 이거 밖에서 한번 틀어봤어? 사실 지금 제가 캠핑을 최근에는 못 가가지고 밖에서 어떻게 틀면 되지? 라고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야심한 시각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원으로 좀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으슥한 가로등이 빛나는 이 공원에서 자재창고가 있는데 그 자재창고의 벽에다가 한번 비춰봤어요. 공원에서는 따로 이렇게 와이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핸드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 핸드폰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80인치 정도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밝은 화면을 얻을 수가 있고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화면을 살펴보더라도 화소가 블럭처럼 보인다던가 아니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소리. 1W짜리 스피커 하나. 야,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소리는 이렇습니다. 경남을 찾아 정권 교체를 강조하며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현 정권 비판에 힘을 쏟았는데 2030 지지층이 이탈 조짐을 보이자 조국 수사가 과잉이었다는 입장은 바꾸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들을 만한 소리예요. 물론 이게 뭐 쩌렁쩌렁 울린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캠핑장에 가가지고 온 캠핑장을 울릴 그럴 일은 없잖아요. 야심한 시각에.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옹기종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동영상을 감상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좀 부족함이 있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요, 처음에 사실, 그럼 다 80P인데 어련하겠어. 게다가 배터리도 얼마나 가겠어. 막 이랬는데, 일단 배터리는 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별도의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느리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조그맣고 귀엽게 생겼는데 그 기능이나 성능이 상당한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가 있겠다. 여기에다가 한 60인치에서 80인치 정도 되는 간이 스크린 같은 거 하나 마련을 하셔가지고 캠핑에 가지고 다니시면 충분히 프로젝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다. 게다가 이 안에 안드로이드 OS와 유튜브 또 넷플릭스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셋탑박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는 상당히 실용적인 프로젝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괜찮은 프로젝터인 D023을 우리 관자 패밀리들은 얼마에 살 수 있다? 195.88달러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D023의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상세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스펙이라든가 기능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 나 이거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동영상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D023에 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꽤 괜찮았다, 재밌었다, DLP LCD 프로젝터에 관한 설명도 하고 꽤 유익했다, 아니면 별로 그렇게 큰 흥미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이것저것 준비한 것 같다, 애썼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